자, 이제 CSS를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틀을 조금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해봐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CSS를 여기다 스타일 시트 적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쓰셔서 사용하시는데, 스타일 시트에 적용하는 것은, 스타일 시트 적용되는 것은요, 맨 처음에는 그 범용적으로 모든 태그에 대해서, 모든 태그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태그를 지정할 수 있고요. 모든 태그를 지정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지정된 게 여러 개죠. 여러 개를 실행된 것이 이제 우선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ID입니다. ID로 지우는 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ID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ID로 지정된 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ID에 대한 것이 이제 지정이 돼서 거기에 꼭 맞는 한 개에 해당되는 것만 CSS를 할 수 있고요. 그 이너 저너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태그에 선언된 CSS가 적용이 됩니다. 태그 안에서 스타일로 선언합니다. 스타일, 속성으로 선언된 CSS. 그러니까 태그 아무데나 여기서 한칸 띄고 저희가 ST 해가지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스타일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지금 스타일 시트예요. 그 우선 적용되는 걸 봤을 때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적용하세요. 모든 태그는 별표죠. 아시겠죠? 별표. 또는 이제 바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바디 안에 있는 모든 태그들도 상속을 받아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태그에 해당되는 게 제일 범용적으로 하지만 우선순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클래스, 그 다음에 한 개만 콕 찍어서 만든 ID, 그 다음에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으로 선언된 거. 그러니까 CSS가 잘 안 먹는다 그러면은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속성으로 지정해버리면 반드시 먹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되셨나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보통 웹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디자인 부분, CSS를 적용시켜 주는 부분이 클래스를 가지고 동작을 해요. 클래스를 가지고 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슬라이드나 동작하는 것들은 ID 가지고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충돌이 일어나서 제가 클래스를 적용시켜라, 디자인을 적용시켜라, CSS를 적용시키세요라고 선언했는데 선생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랑 제가 쓰는 거랑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도저도 아니고 무시하고 이게 CSS를 먹게 하려면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으로 CSS를 선언하고 싶은 CSS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되시겠죠? 예, 요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예상이 되는 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CSS는 이렇게 내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CSS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저희가 이제 HTML 내부에 선언해서 HTML 내부에 지금 선언한 게 내부에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 파일로 만듭니다. CSS 파일로 주로 만드세요. CSS 파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나요? 내부에 선언된 거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F5 키 눌러서 새로 고침.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적용됩니다. 적용하시는 거고요. 외부에 있는 파일은 이게 안 돼요. 만들어서 사용 가능한데, 외부에 있는 파일은 컨트롤 키 누릅니다. 컨트롤 키가 있는데, 컨트롤 F5. 이렇게 컨트롤 꺽스페이스 있으면 잘 모르시니까, 컨트롤 플러스 키보드에 컨트롤로 되어 있으죠. 플러스 F. 예, 이렇게 하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이유는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부에 고친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F5를 누르면 새로 고침, 그 페이지가 새로 고침돼서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인터넷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 번은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해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내부에 저장을 해놔요. 얘를 실제적으로는 그 파일을 다운받는 거예요. 다운받아 놓고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근데 외부에 CSS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CSS 파일이 있네. 그러면서 다운로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내부에 CSS가 있네. 그리고 다운로드 안 받고 그 CSS를 계속 쓰게 돼요. 외부의 파일을. 아시겠죠? 그럴 때 적용시키려면 뭘 해라? 컨트롤 키 누르고 F4를 눌러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 고침할 때, 시로 고침이 아니라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실 때 컨트롤 F4를 많이 쓰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컨트롤 F 눌러서 하시면 이제 새로 고침이 돼서 요거 얘기해줘도 지금은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F4 눌러서 선생님 고쳤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고쳤는데 이거는 CSS 파일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외부에다 만들 수 있거든요. 동작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그 외부에다 만들어 놓은 것들은 컨트롤 F5를 눌러서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내가 고친 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시고요.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거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조금 이제 글꼴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에 적용이 되는 CSS 전체니까 별표 찍으시면 됩니다. CSS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별표 쓰시고요. 별표를 찍으시면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대해서 이게 이제 셀렉터입니다. 셀렉터 별표 자체가 셀렉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거 사이에다가 CSS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이게 지금 모든 이게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표시되는 도큐멘트의 모든 문서 항목에 대해서 문서 항목을 선택을 한 거죠. 선택하고 CSS 지정하시는 거예요. 적용. 그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별표라는 거예요. 별표. 이게 별표. 선택하고 CSS를 적용시키는 것을 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CSS는 전체에는 마진, 이거죠. 마진. 지금 이 마진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진 보시면 여기에 약간 떨어져 있어요. 살짝. 이 마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마진이 있다. 됐죠? 예, 요런 거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마진을 0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다가 이제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저희가 마진을 한 개 할 건데, margin. 저희가 margin,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진이라고 나옵니다. 마진도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쪽에 버튼, 레프트, 탑, 라이트. 이런 거 지정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한 것보다 마진 한 다음에 숫자를 쓰시면 그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위에,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마진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정할 때는 위에, 숫자 위에서부터 이게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정하시고, 여기를 그냥, 다른 걸 지정 안 하고 여기다 10 숫자 한 개만 나왔다. 한 개만 나왔으면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이라는 얘기예요. 한 개만, 여기 10이라고 한 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도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이라는 뜻이에요. 단위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단위를 안 쓰면 0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px. 왜냐하면 단위를 안 쓰셔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단위를 안 쓰고 넘기면 저희가 그냥 px를 자동적으로 붙이자 뭐 이렇게 코딩 프로그램 짤 수도 있어요. 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컴퓨터에서 쓰는 단위가 px만 있는 게 아니에요. pt도 있고요. 인치도 쓰고 센티미터도 쓰고 밀리미터도 쓰고 단위가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쓰는데 단위가 안 붙었다. 이렇게 px라는 단어가 안 붙었다. 그럼 10, 그 다음에 단위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적용이 안 됩니다. 마진을 썼어요. 마진. 지금 마진이라고 쓰고 숫자를 쓸 때 이제 마진 썼는데 0 썼습니다. 0은 단위를 꼭 붙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여기다 0 쓰면 여기 위에서부터 위에 0, 그 다음에 오른쪽 0, 아래쪽 0, 그 다음에 왼쪽 0 이런 얘기예요. 다 0. 아시겠죠? 그 맨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세팅한다. 여기 한 개 썼으니까 0, 0, 0, 0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단위 안 썼잖아. 단위 안 썼는데 0 픽셀도 0이고요. 그 다음에 0cm도 0이에요. 0은 그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은 0이라고 쓰셔도 돼요. 0만. 다른 숫자는 단위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숫자 한 개 쓰면 네 군데고요. 숫자 두 개 썼어요. 이게 10, 15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10.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에요. 밑에가 10. 옆에는 15. 이렇게 됩니다. 10, 15, 10, 15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10, 15 썼으면 10, 15, 10, 15, 10, 15 이렇게 붙여라. 되셨나요? 3개는 없어요. 3개 쓰는 건 없고요. 4개 쓸 수 있어요. 10, 20, 30, 40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여기가 10, 그 다음에 오른쪽 20, 아래쪽 30, 오른쪽 40 이렇게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방향을 지시해서 꼭 대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마진, 레프트, 여기 레프트, 이제 라이트, 여기 탑, 여기 버튼 이렇게 해서 그 콕 찍어서 지정을 하면 그 여기 CSS 몇 개나 달아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를 달아야 돼요. 4개. 이게 따로따로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4개를 주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 마진 한 개만 가지면 이 4개를 전부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근데 이게 전부 다 다르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10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군데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위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지정하면 그 탑, 라이트, 그 다음 버튼, 그 다음에 레프트 이런 순서대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진으로 써요. 마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마진은 여기 박스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마진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박스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거는 패딩입니다. 패딩. 여러분들이 패딩 잠바 입을 때 패딩이 그 살하고 그 공기하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아시겠죠?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패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이. 그러니까 글자와 박스의 라인과의 사이. 그게 패딩이에요. 패딩도 시계 방향에서 그 위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패딩. 그래서 그 여백을 줄 때 위에 밖에다 주는 거는 마진, 안쪽에 주는 거는 패딩. 아시겠죠? 그래서 마진과 패딩을 잘 써가지고 띄워주기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띄워주기를 잘 해주시면 적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 마진이 이제 마진 0 썼습니다. 0. 0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 패딩도 저는 패딩을 많이 주는데 패딩도 0을 줬어요. 0 세미콜론 이렇게 0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패밀리 전체적으로 폰트 패밀리를 썼는데 폰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시면 이쪽에 이 패딩입니다. 패딩 판스가 아니라 패딩 예, 조금 더 쓰셔야 되네요. 그 다음에 폰트 하시면 글자 모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폰트도 이제 폰트에 대해서 이렇게 폰트하고 땡땡 쓰시고 뭐 사이즈 숫자를 쭉 쓰시면 얘가 폰트 패밀리에 해당되면 이 패밀리로, 사이즈에 되면 사이즈로 이런 쪽으로 이제 알아서 들어가게, 스타일 쪽으로 하면 스타일로 이렇게 알아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폰트 이제 보여주는 폰트의 글자체에 해당되는 게 폰트 패밀리입니다. 폰트 패밀리 이렇게 줬고요. 여기 마진은 여백이라는 건 아시죠? 바깥 여백. 이건 바깥 여백입니다. 마진 여기 뒤에다 써놓겠습니다. 여기는 바깥쪽에 여백입니다.
바깥 여백, 안쪽 여백은 패딩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 여백, 패딩은 안쪽 여백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마진은 바깥 여백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단위 0이 아니면 단위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딩은 안쪽 여백 이렇게 쓰시고요. 안쪽 여백에 해당이 되시고요. 됐죠?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백의 경우에는 크기를 얘기하는데, 크기를 얘기할 때는 숫자로 쓰시게 되고요. 숫자를 쓰시면서 이거죠. 네. 하시고, 이제 여백은 숫자로 표시하는데 단위를 반드시 써야 돼요. 표시하고 단위를 반드시 작성해 준다. 단위를 작성 안 하면 이제 얘가 영어 인식을 못 합니다. 인식을 못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써있네요. 0인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쓰시고요. 여기 0이 아닌 여백의 숫자를 표시하고 0이 아닌 경우에 0이면 상관없습니다. 0이 아닌 경우 반드시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단위를 작성해 주셔야 인식을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진은 바깥 여백, 패딩은 안쪽 여백. 저희가 이거 F11을 눌러보면 이렇게 한 게 보이잖아요. 실습해가지고 보이시는데, 이게 F11을 눌러보시면 요게 뭐가 있냐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탭이 레이아웃. 탭을 눌러보시면 지금의 레이아웃 탭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전체 바디 HTML에서 스타일도 있네. 스타일 이런 게 있는데, 스타일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스타일 부분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 바디에 스타일 되어 있고, 요게 테두리예요. 테두리 선. 여기 볼더입니다. 볼더. 볼더라고 써져 있죠? 볼더입니다. 되시겠죠? 볼더 있는데, 요 볼더가 두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볼더가 두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께를 저희는 1픽셀 줬잖아요. 1픽셀. 5픽셀 주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10픽셀 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테두리가 점점 넓어져요. 아시겠죠? 테두리 두께가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더를 이제 두껍게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볼더입니다. 볼더도 여기 위아래 좌우에 해당되는 크기를 지정해서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실선도 할 수 있고, 도티도 이게 여기 4면을 전부 다 다른 걸로 다 줄 수 있어요. CSS를 다 줄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있죠? 글자하고 요 볼더의 테두리 사이에, 안쪽 사이를 패딩이라고 이해하고, 그 볼더가 있는데 볼더 바깥쪽에 있는 것을 마진이라고 이해한다. 되었죠?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제가 그 마진을 얼마 줬냐면 0으로 줬습니다. 패딩과 마진을 0으로 줬다. 0으로 준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약간 여기 왼쪽이 약간 떨어지는 거 보이시는데, F를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싹 다 달라붙는 걸로 바뀐다. 마진, 패딩 이게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선에 딱 달라붙는 걸로 바뀐다. 맞죠?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지금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는데, 그 모든 것에 썼더라도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을 스타일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적용한 거, 제가 여기 우선순위 적어드렸잖아요. 우선순위는 모든 태그, 이 별표입니다. 모든 태그, 별표는 다른 선언을 안 하면 이거에 준해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른 선언이 되어 있으면 그 선언한 것을 준해서 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되시겠죠? 준해서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마진 0, 그 다음에 그 패딩 0으로 했고, 폰트 패밀리 지정하다 말았어요. 글자입니다. 글자 형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요거는, 1번, 내 컴퓨터,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있는 놈을 씁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놈을 써가지고, 내 컴퓨터에 뭐가 있냐면, 저희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데이터
폰트 F 이게 없네요. 윈도우즈의 폰트 있네요. 폰트. 이 폰트가 있는데 이 폰트를 쓰시면 여기 이제 이거를 쓰고 싶다 클릭하면 이 내용에 해당되는 정보 속성 내용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요. 얘가 지금 폰트이고요. 폰트가 이쪽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걸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내 컴퓨터에. 이해되시겠죠? 네,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쓰다 보면은 저 사람 컴퓨터에는 없어. 나한테는 있는데. 그럼 저쪽 사람이 내가 이쁘게 만들어도 그 폰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 폰트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폰트를 지정할 때는 그 한 개만 지정하지 않고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데 그래서 패밀리예요. 패밀리. 폰트 패밀리.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는 쌍따별 찍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쌍따별 찍어서 붙여서 사용하시면 얘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보시고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뭘 보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그 273페이지 CSS 보고 지금 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여기 쌍따표 찍으라 하는데 다운표도 똑같아요. 맑은 고딕인데 한 개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글로 맑은 고딕이라고 칩니다. 띄어쓰고 고딕이라고 쳤습니다. 쳤는데 요거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컴퓨터 안에 폰트 안에. 그래서 맑은 고딕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쪽에 한글 코드가 뒤 밑에 있는데 이쪽에 맑은 고딕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 글자로 이렇게 요 모양으로 하겠다. 되셨나요? 네. 있는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뭘 쓰지? 이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맑은 고딕으로 먼저 보여주겠다. 이게 여기 현재 있기 때문에 맑은 고딕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세요. 아시겠죠? 예, 없으면 그 다음 거. 그래서 패밀리예요. 패밀리라서 지금 맑은 고딕이 있는데 맑은 고딕이 없어요. 아니, 고딕이라고 썼는데 맑은 고딕이에요. 고딕. 잘 쓰셔야 돼요. 맑은 고딕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거, 콤마 찍은 그 뒤에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L이죠, L. 예,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 맑은 고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고딕. 예, 맑은 고딕. 예. 한국말이네요. 한국말. 맑은 고딕.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실행시켜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고딕체. 고딕을 이렇게 쓴 거는 이게 지금 쓴 거는 고딕이 한 개밖에 없어. 블랭크가 있으면 쌍따옴표나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요. 블랭크가 없으면 그냥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 앞에 거는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용부호를 찍은 거고요. 뒤에 거는 블랭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저것도 없으면 이제 sense serif를 써라. 그래서 sense serif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내 컴퓨터에 맑은 고딕도 없고 맑은 고딕 영어로 된 것도 없고 그냥 고딕도 없고 보통 고딕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센서 설리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없어요. 다 없으면 브라우저가 기본값으로 지금 윈도우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본값을 쓰게 돼요. 이해되시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기본값을 쓴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한글이나 이런 그 폰트에 해당되는 것이 폰트의 스타일 자체가 그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서버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걸 연결해서 URL로 연결해서 그 폰트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웹폰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웹폰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 컴퓨터에 없더라도 다른 서버나 다른 내 서버에 있는 걸 가져다가 그걸 폰트로 쓰는 거예요.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URL 지정해 주시면 되십니다.